안녕하세요. 오랜만에 방문가 클래스 찍습니다. 자, 오늘은 우리 익힘장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번 해도 끝없이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. 자, 첫 번째 한번 보십시오. 우리가 지금 하는 게 학습이거든요. 배우고 익히면 어떤 게 제일 효과적인 2026년 공부의 우선순위일까? 자, 1번 한번 보세요. 강의 4시간을 정배속으로 듣고 복습은 한 8시간 하고 그리고 모르는 내용 보다가 모르는 내용, 이해 안 되는 내용 있으면 다시 연구하고, 그러니까 한 8시간 걸리겠죠. 인강도 다시 듣고. 두 번째는 똑같은 강의를 정배속으로 한번 듣고 대신에 이제 인강만 그냥 틀어놓고 있는 거죠. 4시간 동안 다시. 이런 분들 되게 많아요. 그럼 총 한 8시간 걸리죠. 공부하는 시간이. 그 다음 세 번째는 강의 4시간짜리 강의 선택해서 1.4배속 정도로 좀 빨리 듣고 그럼 한 3시간 걸리고, 복습은 필수서 관련된 내용들 쫙 한번 다시 훑고 그러면 한 2시간 걸리고,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. 마지막 이게 추천인 거죠. 이렇게 하시라는 겁니다. 강의도 좀 간결하게 강의하는 선생님 강의를 찾아서 한 3시간 정도 하는 거 1.4배속으로 들으면 한 2시간 정도의 강의 다 들을 수 있거든요. 그리고 복습하는 것도 익힘장이라 그래서 익혀야 될 내용만 따로 뽑아 놓은 거, 그걸로 1시간 정도 하면 전 범위를 다 복습할 수 있습니다. 이렇게 하면 한 3시간 정도면 끝나는 거죠. 1번과 비교하면 이건 뭐 8시간, 요거는 3시간이니까 지금 2026년도의 공부 방식은 4번이 되어야 된다. 이거는 쌍팔년도식 공부 방식인 거고요. 자, 4번으로 공부하십시오. 익힘장에 대한 설명. 두 번째는, 자, 요게 파란 게 강의하는 시간이에요. 한 4시간 정도, 요게. 그럼 양도 많겠죠? 그 안에서 익혀야 될 거, 시험에 꼭 나오는 건 요거밖에 안 된다는 거죠. 요 노랗게 해놓은 거. 그래서 우리가 하루에 4시간 강의를 하면 1교시에 이게 선생님들이 막 이 말 저 말 하면서 막 강의를 진행해 나갈 거 아니에요? 근데 내 머릿속에 딱 박혀서 까먹지 말아야 될 건 노랗게 해놓은 요 부분만 머리에 딱 박히면 된다. 나머지는 이걸 설명하기 위한 그냥 옆에 있는 필요한 것들만 이렇게 한 거지 기억할 필요는 없는 것들입니다. 자, 1교시, 2교시, 3교시, 4교시. 그럼 수업이 끝났어요. 그럼 어떤 걸 복습하고 익히면 될까? 그걸 인강을 새로 다 틀어놓으면 이 파란 것까지 전부 다 새로 다 듣는 거니까 시간이 너무 아깝다는 거지. 그래서 노랗게 해놓은 부분만 딱 뽑아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딱 드리면 그것만 잘 드시면 된다는 겁니다. 그게 익힘장의 논리다. 자, 익힘장을 이용한 핵심 내용, 익힘 방법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해볼까요? 1주차에 1주차 강의를 했습니다. 그 안에 익혀야 될 건 요거 노란 거 요거밖에 안 돼. 그 다음에 2주차가 되면 2주차 강의를 하겠죠. 그럼 나는 수업 끝나면 1주차에서 익힌 거 노란 거 있잖아요. 요거랑 2주차에서 배운 거 요거 노란 것만 2번을 그냥 익히면 되는 거예요. 그 전에 한번 익힌 거기 때문에 2번째 익히는 거니까 수업을 안 들어도 기억이 나거든요. 노란 게. 요거는 오늘 수업 들었으니까 익힐 수 있고, 3주차가 되면 똑같아요. 3주차 강의 한 내용 요거는 익힐 수 있고요. 1주차는 3번째 보는 거죠. 요건 2번째 보는 거고, 그래서 계속해서 누적해서 익혀나가는 겁니다. 하나 익히는데 한 5분씩 걸리거든요. 노란 거 하나 하는 게. 그러면 요거는 5분 걸리고, 요건 10분 걸리고, 요건 15분 걸리는 거죠. 이런 식으로 해서 8주까지 쫙 온다는 겁니다. 그럼 8주차에 강의 들은 거 익히고, 요건 한 번 익히는 거겠죠. 대신에 1주차에 익힌 내용은 8번째 익히는 거고, 그리고 5분씩 해가지고 쫙 보면 5, 8, 40, 한 40분이면 전범위의 핵심 내용은 다 익히게 된다. 그러면은 1순환 때 이런 식으로 가고요. 그 다음에 2순환부터 이제 시험 치는 날까지는 이제 한 번 돌았잖아. 한 번 돌았으면 이걸 알 수 있거든요. 한 번 돌면 2번째 순환에서는 또 이거 하거든요. 근데 요것만 익히지 말고 다라는 거지. 이제 한 번 다 했으니까 항상 요렇게 8주 치크 전부 다.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매주 일주일에 한 번이니까 전범위, 이게 중요해요. 전범위의 핵심 내용을 계속 반복한다. 이렇게 하지 않으면 2달에 한 번씩 익혔던 내용을, 그러면 2달이면 다 까먹는단 말이에요. 근데 매주마다 익혀버리기 때문에 핵심 내용을 절대 까먹을 수가 없다. 1시간 정도 넉넉 잡아서 1시간. 아까 40분 걸린다 그랬죠? 5, 8, 40이면 1시간이면 된다. 자, 익힘장의 내용은 어떤 걸 담고 있습니까? 그러면 공부할 때 뼈대가 되는 내용들이 있거든요. 꼭 익혀놔야 될 것들. 학개론으로 따지면 가유, 순전, 후, 공경, 언세 해가지고 다른 것들에 이게 기본적인 게 딱 이게 있어야 나머지를
이게 살을 붙일 수 있다는 것들. 두 번째, 암기를 먼저 해놓으면 이해하기 편한 것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선암기 후 이해가 필요한 부분, 학개론 같으면 비할인법의 이름 순영시 수일이가 내요 뭐 이런 거 있습니다. 계산 문제도 계산의 기본 계산 하나를 반복해서 익혀놓으면 그러면 거기 관련된 이론적인 것들도 머릿속에 훨씬 더 잘 들어옵니다. 그래서 계산 익힘이 있는 거고, 그 다음 타 과목하고 같이 중첩되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. 학개론 같은 경우는 특히 그게 많은데, 그래서 거지, 보국, 취재, 종량, 요거는 세법하고 같이 반복되는 부분이거든요. 중첩되는 거. 요걸 어느 과목에서든 하나를 먼저 익혀놔 버리면 둘 다한테 도움이 크게 되는 거죠. 또 하나는 이미지를 만들어 놓고 공부하면 훨씬 이해가 잘 되는 게 있습니다. 문장 형태로는 이해가 잘 안 돼. 나이가 들수록 더 안 돼. 근데 이미지화 시켜 놓으면 그림상으로 이게 들어오기 때문에, 그래서 이미지화해서 익히면 좋은 내용을 익힘장에 넣어서, 예를 들면 뭐 원리금 균등 상환, 원금 균등 상환 하는 거 있잖아요. 제가 왼짝 오른짝 하면서 막 비교해 드린 거, 그런 것들이면 익힘장의 내용으로 굉장히 좋다. 이런 것들을 담고 있는 게 익힘장이다. 자, 효능 한번 봅시다. 성적 안 나오는 분들의 특징들이에요. 뭘 복습해야 할지를 몰라요. 수업 끝내놓고 복습하세요 그러면은 그 긴 시간을 막 우왕좌왕하면서 이거 봤다 저거 봤다. 그래서 그런 분들이면 익힘장을 반드시 활용하셔야 됩니다. 두 번째는 복습 시간 줄이고 싶으시죠? 짧게 복습하고 있죠. 쟤는 나보다 복습하는 게 시간이 훨씬 적고 성적도 훨씬 잘 나오는데, 나는 쟤보다 뭐 2배, 3배 막 하루 종일 앉아 있는데, 근데 성적은 내가 왜 낮게 나오지? 복습 시간 효율적으로 쓰셔야 됩니다. 그래서 익힘장 하시면 일주일에 1시간 반복하는 걸로 해가지고 전범위를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복습 시간 줄일 수 있다. 세 번째는 전범위 복습 자주 하고 싶으시죠? 우리가 모의고사 시험 치면 성적 안 나오는 이유가 전범위에 대한 공부를 안 해서 그래요. 다 까먹어서. 원래 모의고사 치기 전날 전범위를 공부하고 시험을 쳐야 되는데, 그게 6개 과목이나 되다 보니까 한 과목도 전체를 한번 훑고 들어가는 게 힘들잖아요. 그러니까 지난주에 배운 거, 이번 주에 배운 거, 그 정도는 기억이 남아 있으니까 그게 시험 나오면 모의고사에 그거는 좀 맞추는데, 근데 8주 전에, 7주 전에 공부했던 게 시험 나오면 하나도 기억 안 나는 거지. 그래서 전범위 공부하기에 제일 좋은 게 뭐다? 익힘장입니다. 그 다음에 중요한 내용 중 공부를 효율적으로 하려면요, 이미 알고 있는 걸 볼 필요가 없잖아요. 근데 내가 공부한 것 중에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까먹은 게 있을 거거든요. 문제는 내가 지금 현재 뭘 까먹고 있는지를 사람이 알 수가 없다는 거지. 근데 익힘장을 하시면요, 익힘장을 혼자서 이렇게 막 풀다가 지난주에는 이거 풀었는데 이번 주에는 내가 이걸 모르겠네. 그럼 까먹은 거예요, 그거. 그러니까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한 번 더 적어보면 돼요. 그러면 그것만 더 각인이 되니까 효율적인 공부할 수 있다. 시험 치면서 우리 시험은 실수 안 하면 붙는 시험이고, 그 다음 틀리는 것도 헷갈려서 틀리는 게 훨씬 많아요. 아예 모르는 건 당연히 어려운 거니까 몰라도 돼. 근데 내가 알았던 건데 헷갈려서 틀렸다, 아는 건데 실수해서 틀렸다, 그것 때문에 당락이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. 60점짜리 시험은. 그래서 그걸 없애면 돼. 그럼 실수 안 하는 방법, 안 헷갈리는 방법은 뭐다? 중요한 걸 집중적으로 자주 보는 거죠. 자, 얘가 내 새끼인지 남의 집 새끼인지 헷갈린다. 그런 경우는 없잖아요. 내 새끼를 어떻게 헷갈려? 그러니까 자주 보면, 그러면 절대 안 헷갈립니다. 그래서 그거 하라는 게 익힘장이다. 그래서 실수하지 말고 헷갈리지 말라. 또 하나가, 공부 시작하면 성적에 대한 압박감이 있잖아요. 빨리 성적 올리고 싶잖아. 공부한 지 6개월이 다 돼 가는데 아직 30점이고 40점이고, 그 익힘하시면 금방 오릅니다. 익힘하면 기본적으로 50점, 60점까지는 순식간에 치고 오른다. 익혀진 상태가 딱 돼버리는 순간. 그래서 빨리 성적 올리고 싶으면 익힘하시라. 성적을 빨리 올려놔야 동차를 할 수 있습니다. 1차도 성적 안 나오는데 어떻게 동차를 하겠어요? 그래서 익힘장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동차합니다. 1차만 할 이유가 없다. 그 다음에 우리 고득점 할 필요 없잖아요. 근데 자꾸 고득점으로 가는 공부를 한다고요. 깊이 들어가고 이것도 알아야 돼, 저것도 알아야 돼, 빠짐없이 알아야 돼. 익힘장 공부는 전혀 그거랑 결이 다르거든요. 꼭 맞춰야 되는 거, 실수하면 절대 안 되는 거, 그런 것만 양을 압축해가지고 딱 줄여가지고 대신에 수없이 반복하게 만들어 놓은 거다. 디테일하게 살붙는 건 강의 들으면서 그때그때 하시면 되고, 혼자서 공부할 때, 오해 복습할 때는 반드시 익힘장을 해라. 그러면은 가장 적은 시간을 투자해서 가장 힘 안 들이고 가장 안전하게 합격할 수 있다. 요거 다 원하십니까? 익힘장의 효능 요거.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? 띠딩.
방문각 입장하시면 됩니다. 제발, 제발! 자, 그러면 합격자 모임에서 만나도록 하십시다. 안녕!